추미애 위원장 등 여당 위원들과 맞서서 물러서지 않는 학자, 국선 변호사가 어제 큰 화제였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나온 차진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 지규현 판사가 그 영수증까지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1971년에 박정희 정권 당시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너무나 화가 나서 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복 행위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그렇게 해서 그때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판사들이 300명 중에 판사 중에서 100명 정도가 집단 사표를 내서 이것을 사법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행위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김영주 의원님. 네. 최근에 민주당의 행태가 이 3공화국 말기를 연상시킨다라고 직격을 한 뒤에 추미애 위원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쌩 하고 퇴장하는 모습 어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스스로 지금 이제 법사위 자체가 이렇게 무법 행태,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경원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어떤 간사 스님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 증폭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 자체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원들이나 어제 다른 말하자면 뭐 검사들도 정원 태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존경심으로 이 정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사실은 전문대학원에 계시는 저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말하자면 처음부터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두 발언부터 이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됐던 국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미리 강하게 날을 세웠기 때문에 또 차진아 교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정감사장이 갈수록 더 날쌘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계속 눌러 앉히고 두덕거리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더 여야 모두가 숙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법사위 국감 화제의 인물 이분입니다. 국선 변호사고요. 주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온 정수경 변호사인데요.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안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 장면도 만나보시죠. 수사권 조정하실 때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나 일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사로서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엄 찬성하지 않고 계엄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입법하신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누가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셨습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일개의 변호사로서, 그저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툼에 있는 입법도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경 참고인. 네, 정수경 참고인. 좀 들어보세요, 좀. 제일 중요한 질문하고 뭐. 정수경 참고인 발언을 중단합니다. 여당의 독주가 이어지는 법사위에서 굴하지 않고 본인의 말을 소신 있게 이어간 헌법학자와 국선 변호사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님, 추미애 위원장이 참고인 진술을 중단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하시는 법조인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번 정부의 조치, 검찰 개혁 조치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논의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애매하게 됐던 부분을 이번 정부 들어서 확실하게 정부 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나눴던 거고요. 아직 수사권 문제 중에 지금 주요한 이슈가
보안 수사권의 문제가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요청권을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고 네. 그 저분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 전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을 설립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저거는 법조인의 입장인지 몰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제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선 변호사가 저 같은 변호사 잘 먹고 잘 살라고 법 만드십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어제 큰 화제였습니다. 김 대변인님. 네, 저는 이 영상을,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증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분께서 사실 제가 2020년 좀 전에 어떤 모 블로그에서 이분이 올리신 칼럼을 좀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느낌은 이분은 정말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분이 지금 정치색과 전혀 관계없이 나오셔서 이렇게 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부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두 개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예. 하나가 검찰이고 하나가 그리고 경찰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그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보안 수사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 경찰이 조사를 좀 더 다시 해와라라고 뭔가 수사를 다시 해올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관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1년 뒤에 없어진다면 이 피해는 과연 돈도 많고 혹은 법 지식이 많은 그런 뭔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뭐 성범죄나 아니면 아동학대 같은 그런 사건들을 주로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뼈아프게 좀 느껴져야 된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큰 소리로 맞대응하면서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꺼버리고 말을 못하게 입을 막을 것이 아니고 제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눈을 감고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발 한 번씩만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